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오늘도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미국 사회의 liberalism 또는 progressivism,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진보주의에 대해서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그 LA 화재가 정말 큰 뉴스죠. 지금 미국 역사상 정말 이렇게 큰 피해를 일으킨 인재도 없는데, 제가 인재라고 말한 이유는 이번 화재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간에 의한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의 원인을 주류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나 한번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가 하나 있네요. OP2 규칙을 지켰더라면. 그래서 LA 산불을 키운 세 가지 원인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 그래서 이제 진화가 어려웠고, 또 주민들이 뭐 OP2 완충지대 확보를 거부했다.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기라 이게 뭔지 모르겠고, 물 부족도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 기사가 어디서 나온 건가를 봤더니 역시나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우리나라는 꼭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이런 데서, 또는 CNN 이런 데서 기사를 인용하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원인이 아니죠. 그죠? 무분별한 도시 개발로 진화가 어려우면 뭐 LA만 무분별한 도시 개발인가요? 뉴욕도 그렇고 시카고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대도시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꼬불꼬불한 동네에 집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다 헛소리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그런 기사가 아니고, 그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매체에서 기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데,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매체. 자, 진짜 원인을 알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걸 봐야죠. 자, 이게 프리 프레스란 인디펜던트 매체인데, 여기에 리포터가 요번에 화재가 일어난 패시픽 팔리세이드에 가장 가까운 저수지를 찾아가 봤는데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찍은 겁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는 이런 데 가서 안 찍죠. 이런 인디펜던트 저널리즘이 요즘 미국에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진실된 정보는 이런 데서 다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물이 없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상황이 언제 이렇게 된 거냐? 작년 2월부터 이랬답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댐도 다 없애버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댐도 없애버리고, 어쨌든 물과 숲을 관리하지 않은 게 이번에 대형 화재로 번진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이 여성이 그 방금 보여드렸던 프리프레스를 설립한 베리 와이스란 옛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였는데, 이 사람이 폭스 뉴스에 나와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무능이 이번 사건을 이렇게 크게 키웠다. 그러면서 여기서 근데 좀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물론 캘리포니아는 수십 년 동안 민주당 정부였는데 이게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무능의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어떤 운영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시와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 그런 게 이런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를 잘 못하게 되는 원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 민주당 공화당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주죠.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거죠. 근데 뭐 이 여자도 뭐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다른 얘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정부의 무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맘때 강한 바람이 부는 거는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때 LA 시장은 가나에 출장을 갔었죠. 아프리카 가나에. 그리고 저수지에는 방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이 없었고, 그래서 소화전에서 물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자, 요번에 화재가 시작된 패시픽 팔리세이드에 있는 쇼핑몰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물탱크 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핑몰은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쇼핑몰을 이제 나가면 이 밖은 완전히 잿더미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만, 패시픽 팔리세이드에서 이 쇼핑몰만 불이 안 났던 겁니다. 자, 이 쇼핑몰은 릭 카루소란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은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설 물탱크 서비스를 이제 고용한 거죠. 그래서 불이 이 쇼핑몰 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릭 카루소가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LA 시장인 캐런 베스라는 여자와 지난번 선거에서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거에서 졌고 카루소는 백인 부자 남성입니다. 캐런 베스는 흑인 여성이고 그래서 이 둘이 붙으니까 뭐 LA가 아무래도 좀 리버럴한 도시니까 캐런 베스가 이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카루소는 백인 부자 남성이고 캐런 베스는 유색인종을 위해 일해온 뭐 흑인 여성 정치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에 성공한 백인 부자 남자보다는 이런 여성을 더 선호하는 게 LA의 리버럴한 사람들의 그런 성향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캐런 베스를 뽑았겠죠. 근데 막상 일이 이렇게 크게 터지면 능력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캐런 베스가 지금 무능력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LA 지역 출신의 민주당 연방 의원 맥신 워터스입니다. 이 여자가 크리스 코모 쇼에 나와서 이 사람은 뭐를 또 탓하냐 하면 이번 화재가 이렇게 크게 된 게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서 돈이 모자라서 이번 사태를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라는 게 이 여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자는 모든 문제를 백인과 흑인, 부자와 빈자의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맥신 워터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자, 그리고 이런 LA 지역에 산불이 나면 단골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네, 이거는 버니 샌더스, 버먼트 출신의 그 연방 민주당 상원 의원이죠. 네, 이 사람 X에 가보면 이런 산불이 났을 때 나오는 단골 메뉴 바로 climate change입니다. 불이 나자마자 이 사람은 climate change를 들고 나옵니다.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당 선동 방송인 MSNBC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변인 젠 사키죠. 이 LA 화재에서 이 여자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이렇게 커진 원인에는 이 두 사람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젠 사키입니다. 트럼프가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거짓말을 하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 가짜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좌파 진영에서 시민의 생명보다 재산보다는 DEI를 더 강조한다. 뭐 이런 포스트를 올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DEI 이거 뭐 뭔지 다 아시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그 좌익 이념인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다는 이런 걸 더 강조한 민주당 정부가 이번 문제를 더 크게 일으켰다라고 이제 이런 포스트를 올리니까 젠 사키는 이런 가짜 정보가 문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대부분의 의견이 전부 좀 이렇게 뭐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원인보다는. 그래서 그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원인을 알려면 이게 All In 팟캐스트라고 실리콘밸리의 4명의 하이텍 투자자들이 만든 팟캐스트인데 여기에 이 사람 이름이 샤마스 팔리하피티아 좀 이름이 긴데 스리랑카 출신의 그런 미국인인데 이 사람이 그 요번 화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2018년에 이런 대형 화재가 또 있었죠. LA 그 부근에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나서 캘리포니아는 이런 화재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해봤다. 이게 갑자기 생긴 화재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에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하는 그 목재의 양이 연간 평균 60억 board feet 그러니까 board feet는 이제 목재를 그 세는 단위인데 그 정도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지금에 와서는 그 양이 15억 board feet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75%가 줄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자연을 많이 보존하니까 나무를 덜 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캘리포니아 숲에는 죽은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1억 6천 개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죽은 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치워버려야겠죠. 왜냐면 안 치우면 이게 이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를 더 크게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치워야 하는 게 뻔한 건데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정부는 뭐 환경정책, 각종 관료 시스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다 의회에서 막히거나 통과가 돼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환경 때문에 자연 상태를 건드리지 말아라. 뭐 오래된 집도 공사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규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화재에 대처를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샤마스가 말을 하는 내용이고, 캘리포니아 숲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든 법안이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주지사 뉴섬이 또 비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숲을 관리하는 그런 법안들이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전력선을 땅속에 파묻어야 되는데 그것도 환경에 또 걸리니까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래서 6년 전에 그런 대형 화재가 있었는데, 그런 대형 화재가 일어났으면 이런 법안들을 빨리 통과시켜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 이런 게 아까 신문에서 보셨던 뭐 무분별한 도시개발, 오피트 규칙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걸로 보여지지 않나요? 주민들의 오피트 완충지대 확보 거부가 산불을 키운 3가지 원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대비를 안 했던, 그리고 대비를 하려고 하면 그걸 막았던 민주당 정부의 무능이 지금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뉴스네이션과 같은 이런 채널에서도 나오고 있고, 폭스 뉴스는 당연히 나오고 있고, 베리 와이스가 운영하고 있는 프리 프레스, 이런 프리 프레스라는 인디펜던트 채널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미국 민주당 정부가 모든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둔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백인우월주의, 빈부격차, 인종평등, 이런 거를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라고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정부가 주장을 해왔던 거고, 그것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런 이념을 담고 있는 게 바로 DEI입니다.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뭐 평등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포용성. 그래서 민주당 정부의 그런 정책이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전부 이런 이념에 입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950불 이하의 범죄는 기소를 안 하죠.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도 950불 이하면 그냥 뭐 딱지나 떼고 잡아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동안 감옥에 흑인이 너무 많았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사회의 인종차별과 뭐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줄 그런 여유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봐준 거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다시 이제 950불 이하의 그런 shoplifting, 물건 훔치는 거를 다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게 시작됐던 거고, 또 경찰 예산을 줄였죠. 2020년 뭐 조지 플로이드 이런 사건 때문에 또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것 역시 흑인들이 차별을 너무 많이 당하고 뭐 경찰들에 의해서 탄압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들이 감옥에 너무 많이 갇혔기 때문에 인종이 이렇게 평등한 사회, 범죄에서도 인종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력을 줄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또 이제 각종 사회 범죄가 정말 또 치솟았죠. 그리고 또 바이든 정권 때 그 기업 채용에서 가장 크게 차별을 받은 인종이 있습니다. 바로 백인입니다. 그리고 백인 중에서도 남성. 그래서 기업들이 일부러 백인 남성을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백인 남성들은 그 전에 아주 혜택을 많이 받은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인종의 평등, 성의 평등 이런 것 때문에 유색인종 여성, 뭐 유색인종이면서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그동안 많이 뽑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게 요즘 이제 한국 기업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바로 DEI입니다. 자, 이 여성이 LA의 수도 전력국 국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총 책임자입니다. 이 여성이 이제 뭐 작년인가 언제 취임을 했는데, 이 여성의 목표는 그 자기 조직의 DEI를 이루는 게 업무 목표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성은 LA 소방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헤드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레즈비언입니다. 이 여성도 부임하고 나서 목표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여성 소방관들을 뽑을까, 트랜스젠더 소방관을 뽑을까, 이게 업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가짜 정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직접 그렇게 말하는 인터뷰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전력국은 물과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또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직의 구성원이 다양하고 형평성이 있고 포용적일까, 그게 자신들 조직의 목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무능한 정부와 유능한 정부는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그런 것을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예, 이 사람은 데이브 루빈이라고 이제 우파 팟캐스터인데, 예, 2년 전에 플로리다 남쪽에 이안이라는 허리케인이 쳤죠. 그래서 그때 예, 여기 세니벌 커즈웨이라는 이런 도로가 한 4마일 정도 된 도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 여기 이 다리까지. 예, 그런데 이때 전문가들은 이거 복구하는데 3년이 걸릴 거다. 전문가와 뭐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한창 떠들었겠죠. 그랬는데 예, 플로리다 주지사 디샌티스가 모든 그런 공사 업체들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질 수 있겠냐,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예, 거의 한 달 만에 공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지금 수십억 불을 들여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가는 고속철도를 깔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에 이제 정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2020년에 끝내기로 했는데, 총 이게 뭐 한 800마일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사를 끝낸 게 119마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다 날라갔고요. 돈을 다 써버린 거죠. 800마일 중에 119마일만 한 상태에서 예산은 이제 없고, 원래 2020년에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2025년인데 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캘리포니아 정부와 플로리다 정부의 차이고, 예, 여기서 데이브 루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금도 많이 걷고 그러는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계획된 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플로리다는 길도 깨끗하고 홈레스도 없고, 플로리다는 인컴 텍스가 없습니다. 소득세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데가 어떻게 도시가 더 이렇게 깨끗하고 정비가 빨리 되고, 캘리포니아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도 낙후돼 있고 여기 홈레스들 장난 아니고, 뭐 미국 홈레스의 반이 캘리포니아에 왔다 그러죠. 이게 다 정부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유능한 정부와 무능한 정부의 차이. 자, 이 와중에 이런 칼럼을 또 씁니다. How well-intentioned policies fueled LA's fires. 의도가 좋았던 정책들이 어떻게 LA의 화재를 불러일으켰느냐. 자, 이거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뻔하죠. 민주당 정부가 좋은 의도로 세운 정책들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낳았는지 일종의 해명하는 그런 칼럼이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의도가 좋았으니까 너무 욕하지 마라, 캘리포니아 정부를. 그러니까 이런 뜻일 겁니다.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 그리고 우파 경제학의 대가인 밀턴 프리드맨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책은 의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결과로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죠.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정책을 의도로 판단하죠. 불쌍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뭐 여성, 노약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면 다 좋다고. 왜냐하면 그 의도가 선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사회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런 정책들이 아무래도 의도만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결과가 나중에 안 좋게 되면 그때는 또 그 정책을 변호하죠. 그리고 다른 탓을 또 하죠. 그 정책을 탓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정책은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탓하면 안 되고 다른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의도가 좋으면 도시 전체를 불태우더라도 그 정책을 탓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미국의 주류 언론인 좌파 매체들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정책이 아주 불평등하게 보이고 인간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의도가 안 좋게 보이면 결과가 좋아도 그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또 잘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죠. 예,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영어로 liberalism 또는 progressivism, 우리말로 하면 진보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사고방식이 미국에서 너무나 많이 퍼진 진보주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디어 LA의 그 대형 화재로 미국의 진보주의나 리버럴리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지 이제 그 밑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 LA 화재를 통해서. 당연히 주류 언론만 보는 미국의 한인사회나 한국에서는 이게 진보주의나 리버럴리즘과 관련이 됐다는 것을 잘 모르겠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의원들이나 이런 MSNBC 방송이나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주류 언론에는 그 사람들의 말만 나오니까 잘 모르겠죠. 아무튼 지금 미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incompetency, 무능력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미국 사회의 어떤 정신으로 자리 잡았던 그런 이념이 DEI였는데 그게 미국 사회의 많은 정책이나 문화를 만들어 왔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DEI 이념이 미국 사회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미국 사회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미국의 리버럴리즘과
progressivism, 이 보여주는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미국 사회의 Christianity,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길어져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